반갑습니다. 77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이사를 가는 영상을 끝으로 지금 이사 온 집은 리모델링을 다 하고 이삿짐이 이제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이삿짐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짐 정리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하는 영상에 대한 소개는 조금 짐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독자 제임스 유 님께서도 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ICF에 대한 얘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된 뭐 아파트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이제 저층 1층 2층 그런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각 건축물, 각 구조는 구조별로 특성이 있어요. 목조가 있고, 그 다음에 벽돌조, 뭐 콘크리트조, 철골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겠지만은 굉장히 튼튼하고, 그쵸? 우리가 구조 공법으로 나누는 건 뭐 습식 구조다, 또 일체식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는 튼튼하다, 든든하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금고라든지, 또는 뭐 지금은 뭐 그런 방공 그런 대피소의 개념은 없지만은 비행기 폭격에 의한 그런 거를 막는 그런 방공호, 이런 거를 철근 콘크리트조로 꼭 했었어야 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골조를 한다 그러면 튼튼한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튼튼하다. 그래서 과한 거는 낭비가 되죠, 낭비. 그 반면에 콘크리트의 특성 중에 튼튼하고 뭐 내구성이 있는 장점 외에 단점으로는 단열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단열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뼈대 골조를 콘크리트조로 하고 단열을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이 단열을 하는 것도 잘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단열이라는 게 빈틈없이 돼야 된다. 뭐 그 빈틈으로 열기가 빠져나가고 뭐 냉기가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콘크리트 벽체와 단열재 사이에 어떤 틈이 있으면은 실내에 예를 들어서 공기가 글로 통하게 되면은 실내의 습한 습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결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내부 결로라 그러는데, 그 결로가 되면은 벽이 젖게 되고, 또 단열재, 특히 비드법 같은 거 젖어요. 그러면 단열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젖으면은 곰팡이도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 밖에 콘크리트조는 거푸집을 사용하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다. 그거는 거푸집의 모양대로 거푸집을 뜯으면은 그 콘크리트 형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거푸집, 뭐 폼, 일본말로 가다, 형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틀이라는 거는 가설재로서 콘크리트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 거푸집이죠. 그래서 거푸집을 다 설치하고 철근을 다 조립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은 양생이라 그러죠. 적절한 양생이 돼서 양생 기간이 끝나면 탈영을 한다 그러죠. 거푸집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꽤 공사의 시간, 기간이 걸리고, 또 이 작업 인원과 노력이 그렇게 소비가 돼요. 그리고 거푸집 뭐 관리하고, 거푸집 가설재로서 뭐 임대,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콘크리트 골조, 콘크리트 시공하는 데 있어서 주택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적, 계략적인 특성, 그런 걸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콘크리트조의 장점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ICF라는 게 있습니다. 인슐레이티드 콘크리트 폼인데, 양단열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양단열 거푸집 공법, ICF인데, 제 지난 영상에도 이 ICF에서 대해서 다룬 영상이 한 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이후로 또 이제 개선도 되고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다시 영상을 올리는데, 그 인슐레이티드 콘크리트 폼 ICF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콘크리트 하면은 뭐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엮어서 또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또 띄고, 뭐 내장을 하고, 외장을 하고, 뭐 단열재를 붙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쭉 있어요. 이 ICF 공법은 이미 한 40년 전에 독일에서 개발됐어요. 그 제품명으로 이조라이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 유럽 쪽이나 추운 지방 그런 데서 단열 성능도 좋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라이트폼, 또 뭐 퍽스블록 이런 제품명, 그 다음에 누드라라는 제품도 있고, 그 누드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남양주 쪽 현장에서 했던 그 제품인데 캐나다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ICF 블럭의 기존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너무 먼 데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쵸? 캐나다 캘거리에서 육로로 트럭으로 싣고 밴쿠버 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밴쿠버 항에서 컨테이너로 또 배에다 선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항까지 와요. 그럼 부산항에서 통관 절차 마치고 또 트레일러,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뭐 고속도로로 해서 현장까지 오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뭐 절차 밟고 뭐하고 뭐 발주해서 하다 보면은 2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예기치 않게 ICF 블럭 모자라요. 그러면 2달이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기본 블럭 외에 뭐 코너 블럭이라든지 또 이렇게 T자로 만나는데 또 마구리 막는 블럭 여러 가지 그 부속 자재들이 많은데 그거를 전부 뭐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수입해서 보유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스티로폼 기본 자재이기 때문에 부피도 굉장히 큽니다. 4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얼마 싣지를 못해요. 부피가 굉장히 커요. 이게 접어서 오지만은 그래도 이게 많이 싣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각종 부자재도 골고루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거 하나라도 모자르면은 뭐 수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모자르게 되면은 그냥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뭐 절단을 하고 뭐 합판을 대고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조잡한 시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그 부위가 약해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각종 문제가 생기는 점을 제가 지난 영상 ICF에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콘크리트가 이 압력에 의해서 거푸집이 이렇게 터질지 모르니까 바이브레타 진동기를 충분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CF 내부에 그 블럭 안에 콘크리트가 꽉 충진이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게 터질까봐 진동기, 바이브레타를 사용을 잘 못하니까 안에가 뭐 꽉 찼는지 비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국내에서 이 ICF 이 금형이라 그러죠. ICF 블럭을 찍어내기 위한 형틀, 그 금형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기본 블럭부터 해서 부자재랑 해서 전부 그걸 이제 생산해 내기 지금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아마 3월 초에는 이제 생산돼서 다 나올 것 같아요. 원료는 독일 바스프사 제품 비드법 알갱이를 발포시켜서 이제 난연 재질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누드라 제품하고 거의 형태는 비슷한데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국내에서 지금 준비해서 생산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모자랐을 때 2달 이상 걸려서 이렇게 수입해오는 그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각종 부속품 같은 게 다 구비돼서 공급이 된다면은 원활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널리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ICF 앞에 저의 영상 또 못 보신 분들이나 처음 듣는 분들은 잠깐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양쪽에 스티로폴 말하자면 이 패널이 돼 있고 중간에 그 화살표처럼 빼쭉한 게 보여요. 그게 타이입니다. 타이. 이게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벌어지지 말라고 꽉 붙잡아주는 타이. 그게 굉장히 질긴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일을 다 꽂고 그 안에다가 이제 철근을 또 배근하고 그 공간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이 거푸집과 콘크리트가 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벽체나 이 바닥 이게 완성되는 공법이
ICF 공법이에요. 근데 그 거푸집 자체가 뭐예요? 단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 쪽에는 한 50mm, 60mm, 또 외부 쪽에는 그게 100mm짜리도 있고 두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단열이 되는 양단열 콘크리트 블럭, 그런 거푸집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골조가 갖는 단열의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했다고 볼 수가 있죠. 콘크리트랑 딱 일체가 돼서 거푸집에 단열재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설재를 또 콘크리트 거푸집을 제작을 하고 그걸 또 다 굳은 다음에 또 뜯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ICF 요 구조의 특성, 장점을 얘기할 것 같으면, 첫째가 구조의 안전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뼈대, 그 기본 자체가 콘크리트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내진 성능, 지진에 강하고, 그런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런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자체가 무기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그런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차음 성능이 좋습니다. 차음 성능이라는 거는 어떤 벽이 있으면은 여기서 떠들어대는, 여기서 나는 소리가 이쪽 벽 너머에 이렇게 전해지는 음량이 굉장히 차단되는 거죠. 그게 차음 성능인데, 흡음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음에 대한 거는 제 영상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그래서 차음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음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된다.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는 이렇게 겉에 단열재, ICF처럼 이렇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격에 대해서 고체 전달음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이 아파트 공사하면서 이웃 주민들한테 좀 폐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드릴링을 한다든지 해머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아파트 전체가 막 울려요. 소음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루 바닥을 전부 기계로 이렇게 걷어냈거든요. 그 진동이 또 엄청 세요. 마루 바닥을 다 까내고, 그 다음 마루 바닥 까내고 나면 거기에 접착 본드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그라인딩도 해야 되고, 그런 소음이 이 아파트 콘크리트 골조를 타고 전체적으로 음이 전달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ICF로 된 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스티로폼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음 성능은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양단열로 양쪽 단열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열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잘 되고 열 이렇게 보존 효과가 좋다. 단열재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틈이 없어요. 내부 결로도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해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없다, 이겁니다. 요즘 저 미주 쪽에 거기서도 어떤 추세냐면은 이 자연품 있죠.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량을 좀 줄이고 이 ICF로 이렇게 조금 전환시키려는 그런 추세입니다. USGBC라고 미국 그린 빌딩 협의회라는 데서도 ICF 구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엔 거의 다 주택하면은 목조인데 이렇게 ICF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중에, 사진 중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휩쓸고 간 그런 지역 전부 다 집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어떤 집 하나만 딱 견고하게 우뚝하게 끄떡없이 서 있는 집이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조입니다. 목조, 2x4 경량 목구조는 그 심한 토네이도 바람에 다 날아갔어요. 근데 ICF로 된 이 콘크리트조는 바람에 견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적으로 봤고, 이 ICF 협회에서 홍보 자료로 쓰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과장된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또 간략히 ICF 시공할 때 그 주의사항이라 그럴까? 조금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요 규격이 있어요. 그 블럭의 규격.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유노폼 같은 경우는 높이 30cm에 길이가 1m 20, 1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대로 그 배수나 그 절반, 그 모듈대로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그쪽 이게 기본 블럭이 1m 20인데 뭐 1m 10으로 끝나게 또 1m 뭐 40으로 끝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1m 20의 배수로 설계를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각종 부자재 같은 거, 그 모서리 블럭도 있고 또 벽과 벽이 만나는 이 T자형 블럭도 있는데 그런 규격들을 잘 알아서 설계에 반영해주면 짜투리가 적고 그 다음에 뭐 또 절단해야 되고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죠. 물론 절단은 이게 뭐 기본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커터칼이나 뭐 톱 같은 걸로 절단이 굉장히 쉽게 잘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 블록 사이즈를 알아서 그 모듈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레고 블록 쌓듯이 이렇게 쉽게 가벼우니까 또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벼운 거푸집이 가벼운 폼이 이런 어떤 작은 힘과 충격에 이렇게 변형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팀대 같은 거 특별히 잘 해줘야 되고 이 모서리 같은 부분에는 특별히 보강을 해서 수직을 정확히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모서리, 각 벽 모서리 같은 데는 수직을 정확히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벽이 약간 안으로 휘어 들어오게 그렇게 ICF 이 블럭을 그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을 때 이 벽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 버리면은 안으로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근데 애초부터 안으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벽길이 10m당 1cm, 벽길이 10m당 10mm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렇게 조립을 하고 콘크리트가 다 타설된 다음에 이게 버팀대에 나사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를 돌려서 이걸 조절을 해서 실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세팅을 해서 조절을 하고 딱 굳히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ICF용 그 콘크리트 레미콘은 우리가 레미콘 주문할 때 기본적으로 크게 이 세 가지 주문해야 되죠. 제가 레미콘 직접 주문하세요에 나오지만 첫째, 내가 필요한 레미콘의 콘크리트 강도를 지정해 줘야 돼요. 나는 뭐 300kg짜리 쓰고 싶다. 180kg짜리 쓰고 싶다. 스퀘어 센치당 허용 압축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슬럼프 값입니다. 슬럼프에 대해서도 제 영상에 설명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슬럼프가 크다는 거는 말하자면 8cm는 돼요. 그 다음에 12cm는 좀 묽고 15cm면 더 묽겠죠. 슬럼프,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콘을 뺐을 때 무너져 내리는 이 높이니까. 그래서 이 ICF용 레미콘은 한 슬럼프 값이 12cm 이상 되는 거, 조금 지른 거 써야 되고, 또 하나가 그 레미콘 주문할 때 보면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나와요. 보통 이 철근 콘크리트용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25mm 자갈 굵기,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데 ICF용은 한 15cm 이하짜리의 이 자갈을 써줘야 원활하게 들어가서 잘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ICF 공법은 이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 중에 하나인 그 단열, 그거를 아주 거의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 그럴까?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추가적인 옵션 같은 걸 한다면은 또 ICF 그 블럭에다 코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흔하게 말하는 방탄 코팅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이 강도가 높은 합성 수지, 접착력이 좋은 합성 수지 일종의 그 코팅인데 그 코팅을 하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달걀에다가 코팅을 했어요. 저건 1mm도 안 되게 얇게 코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달걀인데 저렇게 타일 바닥에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건 이제 바다에서 쓰는 그 부표예요, 부표. 부표가 뭡니까? 그냥 스티로폴 덩어리잖아요. 물에 떠서 그 어디에 그물을 내렸는지, 통발을 어디에다 내렸는지, 또 해녀들이 자기 위치를 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 스티로폴 덩어리인데 저기다가 그 코팅을 했어요. 이렇게 망치로 때려도 자국도 안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ICF 블럭 그 표면에다가 한 1.5mm, 1mm 그 정도 코팅을 했는데 저렇게 그냥 망치로 때려도 손상이 안 가요. ICF 자체도 좋고 거기다 아울러서 저러한 어떤 강력한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외부의 마감 재료
외장 재료 많잖아요. 뭐 세멘트 뭐 미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 바를 수 있는 스타코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이딩, 세멘트 사이딩, 뭐 비닐 사이딩, 목재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 그런 것도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CF 블록 나올 때 옵션인데, 거기에 이렇게 사이딩 같은 거 걸 수 있는 그 채널, 철판 채널을 거기다 또 이렇게 다 삽입할 수 있게 그런 부속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장이라든지 내장 공사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공법과 구조가 장단점이 있지만은 이 많이들이 좋아하는 콘크리트 구조가 이 ICF 블록에 의해서 좀 개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구독자 제임스 유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댓글에. 저희 회사는 박스블록 또는 빌드블록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데, 콘크리트 주문할 때 ICF용으로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좀 묽게 해서, 슬럼프가 높게 해서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기초 파운데이션 할 때 가볍고 조립하기 쉽기 때문에 즐겨 쓴다 이겁니다. 근데 워터프루핑, 그러니까 방수 처리하는데 조금 비싼 게 흠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동기는 처음에 썼는데 뭐 별로 안 써도 되겠더라. 왜? 뭐 24인치 높이, 그러니까 24인치만 60cm가 되죠. 12인치가 1피트니까 24인치, 60cm 정도는 이렇게 삥삥삥삥 돌아가면서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진동기는 뭐 별로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또 흰개미가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뭐 흰개미가 그런 틈에다 집을 짓고 산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 제임스 유께서는 지금 한국에서 사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미국 쪽이나 캐나다 쪽인 것 같은데, 이 토네이도인가 이런 그 흰개미 박멸하는 약품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강력하고 많이들 쓰는데,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한 10배, 15배 우유 색깔인데 그걸 희석해서 뿌려주면은, 사전에 기초 쪽에다 뿌려주죠. 특히 목조할 때 그 널리 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흰개미 퇴치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파는 거. 그래서 뭐 흰개미에 대한 이런 우려를 좀 쓰셨고, 줄기초에서 ICF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거푸집은 너무 무겁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ICF로 쓰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이렇게 미주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위에는 2x4 목조로 하더라도 그 기초를 ICF 블록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가볍고 조립하기도 쉽고 취급이 좋으니까. 어차피 콘크리트는 부어야 되니까,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ICF 블록을 즐겨 쓴다 하고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제 지난 영상 ICF 양단열 블록, 뭐 시공상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운반 같은 거에 대해서 썼는데, 그 밑에 댓글은 또 구독자 이성용 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부 단열, 외부 단열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상시 거주가 아닌 농막은 내단열이 좋겠군요. 좋아요, 구독 드립니다 했는데, 그래야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내단열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쓰는 데는 좋을 수가 있어요. 상시 주거할 때는 외단열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ICF는 뭐예요? 그냥 내부도 단열하고 외부도 단열하고, 그래서 양단열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